물에다가 유리관을 이렇게 딱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묘하게도 관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가 다 뚫려 있잖아요. 위아래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이제 상황을 확대해서 보면 좀 과장해서 표현했을 때 여기 잠겨 있던 물이 알아서 위쪽으로 탁 솟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응집력, 부착력의 크기 비교를 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경우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느냐를 판단하라는 건데, 우선 응집력이라고 하는 말과 부착력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1, 응집력은 자, 특별한 표현은 아니고 원래 영어 표현 코히어런트 폴스, 코히어런트 폴스, 요거를 이제 줄임말인데, 얘는 그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액체를 구성하는 그 분자 간, 뭐 분자 혹은 그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 간 인력을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액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는 인력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액체를 이루었다면 그 성분 사이의 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만약에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 사이에 인력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부 다 기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응집력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이 지금의 경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 응집력이 지금은 어떤 힘이에요? 바로 수소결합이죠. 자, 수소결합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요? 자, 여기 지금 물인데 물이라고 하면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H2O죠? 그럼 H2O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자,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맞아요? 자, 여기에 다시 또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맞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산소는 전기임 성도가 크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 성격이 나타나요. 그리고 수소는 전기임 성도가 작아서 약간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수소 플러스 성격이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 껴들어가 있을 때 이 사이에 그 정전기적 인력이 아주 세게 나타나는데, 이런 타입의 그 분자 간 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소결합은 이제 매우 강한 극성 분자 간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물 분자와 여기에 있는 산소 분자 사이에,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H2 분자가 서로 간 분자 간 인력이 강하고 그 덕에 액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응집력은 지금은 수소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저기 이제 부착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뭐 사실 그 화학 전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막막 쓰는 표현으로, 원래 이제 뭐 adhesive force, 요거를 이제 줄임말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저 액체와 저기에 있는 용기, 물질 간 인력, 요걸 부착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강력한 쌍극자간 인력이 부착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뭐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유리 벽면이 있잖아요. 근데 유리의 주 구성 성분은 누구냐면 바로 실리콘하고 산소예요.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물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실리콘 산소. 여기서 이제 이 실리콘 산소 결합이 유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보는 유리에는 실리콘이란 녀석, 산소란 녀석이 있고, 이때 산소가 역시나 전김성도가 매우 커서 마이너스 성격, 그 다음에 실리콘이 전김성도가 작기 때문에 역시나 플러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서 산소와 실리콘이 쭉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유리라는 고체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산소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실리콘이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어쨌거나 물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물 분자가 이렇게 접근할 경우 역시나 수소는 플러스 성격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성격인 게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수소 플러스와 산소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해요.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수소가 산소 사이에 들어가서 수소 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 분자와 유리 사이도 잘 보시면 수소가 있고 산소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 결합이 일종의 뭐란 얘기겠어요? 이것도 수소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물끼리도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지만 물이 유리하고도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의 강력한 쌍극자간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소 결합입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울게요. 자, 메니스커스가 나타나는데, 자, 메니스커스를 우리말 번역으로 딱히 없어요. 그냥 메니스커스 그냥 그대로 메니스커스라고 씁니다. 그럼 이 메니스커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저렇게 쓰고요. 번역이 따로 없어요. 그냥 메니스커스 이렇게 한자로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쓰는데, 메니스커스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메니스커스가 뭐죠? 예전에 나하고 수업 시간에 학기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란가 모르겠는데, 메니스커스는 바로 초승달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뭐를 뜻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곡률 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뭔가 아래로 온폭 들어갔잖아요. 저 아래로 온폭 들어간 모습이 달의 그 현에서 나타나는 모양과 비슷해서 저런 현상을 실험 측정에서 메니스커스라고 해요. 그럼 저 메니스커스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유리 용기가 있고 여기 유리 용기가 있어요. 그 메니스커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죠?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릴까요? 자,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있을 때 여기 한 위치에서 힘을 분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힘을 분석할 거냐면,
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바로 H2O 분자 간 수소결합이에요. 자, 수소결합을 영어로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하기 때문에 줄여서 HB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그 수소결합 HB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될 거냐면 요건 H2O와 유리간 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H2 분자가 있는데 그게 물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물 분자간 인력이라는 얘기인 거고, 유리 벽면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그 H2O 분자와 유리라는 물질 사이의 인력이 되겠죠. 이게 각각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응집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힘이 뭐가 되겠어요? 부착력이라고 문제에서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저 두 힘은 서로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반대예요?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요만큼 상쇄가 되고 무슨 힘만 나타날 거냐면 요런 식의 합력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응집력과 부착력의 일부가 상쇄가 되고 남는 알짜 힘, 합력이라기보다는 알짜 힘이라고 합시다. 알짜 힘이 지금 벽 쪽으로 작용한다고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지금 이제 응집력, 부착력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이 모든 세팅이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팅이 어디에 놓여 있겠어요? 바로 지구에 놓여 있겠죠. 그럼 지구에서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힘은 뭐예요? 중력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중력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의 알짜 힘과 아래쪽으로의 중력,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바로 이압해서 합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합력에 뭐 하는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수면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리그릇에 물을 넣어 두었을 때 이 표면이 아래로 오목해지죠. 이 아래로 오목해지는 현상을 응집력, 부착력, 중력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메니스커스가 아래로 오목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냐면 응집력의 크기와 부착력의 크기 중 어디가 더 크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부착력이 더 크기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짜 힘이 벽 쪽으로 여전히 남게 되면서 수면이 아래쪽으로 오목한 수면이 생성되게 된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메니스커스를 설명하려면 응집력과 부착력 중 어디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착력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1번의 논의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돼 있죠?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지울게요.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 한번 써볼까? 써놓고 봅시다. 모세간의 굵기가 더 굵은.
자, 두 번째는 저걸 판단해 보랍니다. 자, 그 문제에서는 뭐 유리관의 굵기라고 했는데 한자말로는 그 유리관의 굵기를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경이라고 하거든요. 내경. 이게 뭐 줄임말이냐면 내부 반경. 반경을 우리말로 반지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도 다 한자말이구나. 어쨌건. 그래서 내부 반지름을 줄여서 내경. 알겠죠? 그래서 유리관이니까 위아래 뚫려 있고 위에서 보면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뻥 뚫려 있는 관이라고 하면 내부에 반지름이 있는데 그걸 R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유리관의 굵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R. 자, 저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자, 첫 번째 1. 자, 액체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표면 장력 현상이 나타나죠. 자, 액체의 표면 장력은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표면적을 느리려 하는 현상이에요, 줄이려 하는 현상이에요. 그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액체의 표면 장력 현상은 이제 어떻게 된다? 그 액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액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뭐에 가까워진다고 했었죠? 9에 가깝다고 했었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금처럼 저러한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표현. 자, 그게 뭐냐면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유명한 로 GH. 자, 저수식 알죠? 기체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토리첼리의 원리할 때 저수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리첼리의 이제 일기압 정의할 때 저수식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로가 뭐였어요? 네, 로가 바로 그 액체의 밀도고요. G는 뭐예요? 중력 가속도죠. H가 뭐예요? 이런 식의 물기둥 높이를 H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액체 기둥 높이를 지금 H라고 한 거라고요. 이게 저 표면 장력 현상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저수식에 그 뭐냐면은 증명 과정이 있는데 증명 과정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저수식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거 학교에 가시면 교사가 저 표면 장력 프린트를 줄 텐데 교사가 다짜고짜 저수식을 쓰고 막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 하고 설명은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저수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창원과학고에서 수년째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수식을 암기하는 게 좋아요. 증명 과정이 있는데 증명 과정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R이 뭐죠? R.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유리관 내경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요 감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의 이름이 표면 장력이에요. 그래서 표면 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감마라고 쓰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 표면 장력은 누구와 상관관계가 있냐면 분자 간 인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저 표면 장력도 같이 커지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경우 어떻게 될 거냐? 로, G, 감마 모두 상수죠. 맞나요? 사용하고 있는 물의 뭐 조성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구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마가 분자 간 인력과 관계된 표면 장력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의 뭐 분자 간 인력이 막 마구마구 바뀌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유리에 담가뒀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 G H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H하고 감마가, 아니 여기 R 내경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기둥의 높이와 저 내경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관의 굵기가 굵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커진다는 얘기겠죠. 이게 커지면 H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때 H는 감소다라고 말을 해야 맞겠네요. 아시겠죠? 자, 쓰시고요. 자,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게 지금 예, 줄게요. 줄게요. 헐쇼. 자, 세 번째는 사용하는 액체를 물 대신 수은의 경우는 요 H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입니다. 요걸 판단하려네요. 자, 지금은 유리관에 물을 넣어뒀잖아요. 그럼 저기에 수은을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 대신 수은을 사용할 경우 응집력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물 대신 수은을 사용할 경우 응집력은 무엇이 응집력이 될까요? 이런 걸 논술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쿨롱 힘이요? 쿨롱 힘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하를 띠는 입자에서 나타나는 거죠. 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죠. 쿨롱 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응집력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분산력이요? 분산력은 분자 간 인력이죠. 그렇게 쓰면 바로 틀리죠. 자, 응집력은 액체 구성 성분끼리의 인력이에요? 액체와 그릇 사이의 인력이에요? 응집력은? 액체 구성 성분 사이의 인력이죠. 그럼 그 액체 구성 성분 사이의 인력을 화학 전문 용어로 지금의 경우 뭐라고 해야 되겠냐고요? 바로 봐. 자, 수은 원소 기호가 어떻게 돼요? 수은의 원소 기호가 HG죠. 이 정도는 알죠? 이거 알죠? 바로 수은 원자 간 무슨 결합? 금속 결합이요. 여러분 수은이 금속인 건 알아요?
예를 들면 철 안에는 철 이온사의 철 안에는 철 원자 간 쿨롱 힘이 작용하나요? 아니고 철덩이 안에는 철 원자 간 무슨 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공유 결합인가요? 금속 결합이 알겠죠? 다시 한번 금덩이 안에는 금 원자 간 무슨 결합이 나타나죠? 금속 결합 하겠죠? 그러면 철도 금도 다 금속이죠. 그러면 수은도 무슨 결합이에요? 수은도 금속이기 때문에 액체이긴 하지만 그 원자 안에 그 수은 액체 안에 수은 원자 사이에 금속 결합이 나타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금속 결합은 힘이 셀까요? 힘이 약할까요? 힘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10의 제곱에서 10의 3승 kJ/몰 정도로 나타나요. 자, 저 수치 대강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 경우 두 번째 이때 부착력은 뭐로 나타날까요? 이때 부착력은 뭐로 나타날까요? 부착력은 뭐가 어디에 들러붙는 힘이죠? 액체가 그릇에 들러붙는 힘이죠. 그럼 이 경우 부착력은 화학 전문 용어로 쓰면 뭐겠어요? 이 경우 부착력은 뭐겠어요? 바로 수은 원자와 바로 유리 사이의 분산력입니다. 수은 원자와 유리라는 물질 사이에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존재할 수 있는 분산력뿐입니다. 이게 지금 부착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분산력은 그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분산력은 대략 1에서 10 정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미 둘 사이에 대소 비교는 결정이 났죠. 어디가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네, 금속 결합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씌울게요. 여기 씌울게요. 자, 메니스커스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자, 이렇게 유리 용기에 수은, 자, 상태는 액체예요. 넣어두면 결론적으로 메니스커스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걸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상황에서 수은 원자와 유리 벽면 사이에 무슨 힘이 나타난다고요? 바로 분산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 분산력이 지금 뭐로 작동하는 거고요? 부착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짜잔. 자, 이런 식으로다가 파란색으로 쓸까? 됐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수은 원자와 수은 원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금속 결합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 금속 결합이 지금 무엇이고요? 응집력이고요. 자, 딱 봐도 누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분산력보다 응집력이 더 크게 그려져 있죠.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상쇄가 되고 짜잔 뭐만 남을 거냐면 알짜 힘만 남을 거라고요. 맞죠? 그리고 이때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죠.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뭐예요? 여기서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 중력과 알짜 힘이 합력으로 나타나면 이때 여기에 그 합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표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그릇에 수은을 집어넣으면 이 표면이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볼록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수은을 집어넣게 되면 메니스커스 모양이 위쪽으로 아까 물을 넣었을 때랑 반대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됐죠? 그러면 이걸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구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자, 방금 얘기하고 있는 유리관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수은을 넣어둔 기준 수위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수은을 넣어두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수은 표면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뀔 겁니다. 바로 원래 수은이 있는데, 자, 수은은 수은 원자끼리 좋아해요? 유리를 좋아해요? 수은은 수은 원자끼리 좋아한다고 했죠. 금속 결합력이 100배 더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은 원자끼리 모이려다 보니까 유리 근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리 근처를 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 기준선에 있었던 수은이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이 어떻게 채워져 버리냐면 수은이 이렇게 수은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저 높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뜻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를 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물을 넣었을 때를 비교를 하면 물을 넣었을 때는 위쪽으로 치솟는다고 할 때 수은 같은 걸 넣어버리면 아래쪽으로 액체 기둥이 꺼져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방향이 반대니까 한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반대쪽을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위로 만들어지면서 자기들끼리 응축하려는 힘 때문에 계속 뭐를 피한다? 이 유리 표면을 피하는 거예요. 수은 원자가. 그러면 유리 표면을 피하는 방법은 유리랑 덜 접촉해야 되겠죠. 그냥 덜 접촉해야 되니까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이 아래쪽으로 계속 쭉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꺼질 수는 없죠.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중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중력을 100% 이길 수는 없고 중력과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이 수은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물 대신 수은을 사용하면 메니스커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뭐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가 양수라고 하면 지금 음수가 돼버린 거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내가 많이 썼지만 몇 가지 포인트들만 논술하면 답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저렇게 표면 정리 계기가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거의 나와요.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